안녕하세요. 한가방TV의 준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화천으로 좀 여러 가지를 보러 왔어요. 매년 9월 말 10월 초 그 정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가목 열매 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그다음에 다래, 그다음에 당귀, 그 정도를 하러 왔거든요. 좀 고산으로 왔어요. 한 지금 지금 여기 있는 곳이 한 1000m 정도 되고요. 한 1300m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올라가다가 좀 낮은 나무에 이렇게 보면 이게 마가목 나무 열매예요. 이렇게 낮은 곳에 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높은 가지에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죠. 이 마가목 열매는 해거리를 좀 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많이 안 달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산마다 엄청 많이 달린다고 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나 가는데 능선마다 좀 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가다가 보여서 찍고 있긴 한데, 너덜지대 보면은 좀 작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이 자라가는 곳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채취를 하면은 뭐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그냥 서서 딸 수 있는 곳이 좀 제가 아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열매는 채취할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마가목 열매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담금주를 좋아하는데 향이 센 담금주와 향이 좀 순한 그런 당금주가 있는데, 향이 강한 당금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이 마가목 열매주예요. 이게 참 향이 엄청나게 세서 향 센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 못 마실 거예요. 그 정도로 향이 세서 제가 좋아하는 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러 왔고, 이제 당귀는 여자한테 참 좋죠. 이제 혈액순환, 그러니까 이제 손발 차가운 사람들, 그런 여성분들한테 참 좋아서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겨울에 이제 좀 끓여주려고 이제 당기는 이제 해마다 이맘때쯤 채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래하고 머루도 그 너덜지대에 이따가 가보긴 할 건데, 매년 좀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근데 올해는 좀 평소보다 좀 늦게 와서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달에는 달려있어도 머루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해요. 이따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도 이 산이 참 많은 산이에요. 많은 산인데 제가 좀 늦게 와서 한 10월 중순쯤에 오면은 참 많이 딸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라오면서 봤는데 전부 다 이제 따간 흔적만 있고 거의 없더라고요. 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위에 편에 가보면은 지금 내려오다가 하나 본 게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 따긴 할 건데, 요게 마가목이 보여가지고 이제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 촬영은 이제 마가목 이따가 다시 가서 촬영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루궁뎅이 버섯이고요. 이 마가목 좀 전에 촬영한 데는 바로 밑에예요. 한 10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곳에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왔다가 저 마가목 열매가 보여서 저거 먼저 이제 촬영하고 왔고요. 이런 나무에 보면, 저 위에 보면은 저 겨우사리가 있죠. 이 참나무 겨우사리가 있는데, 이제 겨우사리 채취는 보통 한겨울에 하죠. 최소 12월 정도는 넘어가져야지 이제 독성이 빠져요. 여름에 저 겨우사리 채취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름 겨우사리는 독성이 있어서 한겨울에 채취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채취해 갈 거고, 오늘 저녁에 뭐 삼겹살에 해서 곁들여 먹거나 아니면 뭐 술 담가 먹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산, 역시 높은 산에 올라오니까 이런 바위에 이게 서기버섯이죠, 서기버섯. 이제 사람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위에 있는 뭐 귀, 뭐 그래서 뭐 서기버섯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큰 것들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채취해서 그걸 손질해서 먹으면 좋긴 한데, 아 얘네들은 워낙 손질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몇 번 채취를 해 가서 손질을 해서 무쳐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술도 한번 담아서 마셔본 적이 있는데, 아 얘는 솔직히 손질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 이건 별로 채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좀 상당히 많긴 해요. 이게 바위 삥 돌아서 이게 다 손에 닿는 부위거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손에 닿는 부위에 뭐 이쪽 바위, 뭐 아래 바위, 저 옆에 바위, 뭐 바위마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채취는 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손질하기 귀찮아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노루궁뎅이가 있죠. 아 이건 여기 주능선이 저 위쪽이거든요. 근데 주능선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닌 것 같아서 이제 주능선에서 좀 내려와서 한 8부에서 9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다니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노루궁뎅이도 이제 많이 늦었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좀 하얘요. 하얀색인데 좀 이제 오래될수록 이렇게 좀 노란색이 돼가는데, 아이 좀 땡겼더니만 화질이 좋지 않네요. 이제 요 나무 요렇게 타고 여기 올라서서 딸 예정입니다.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좀 낮은 편에 있어서 또 올라가기가 좀 편하게 돼 있네, 나무가. 자, 올라가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채취하고 이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1100m, 한 150, 1150 정도 되네요. 목표했던 1300고지 정도까지 가서 작은 날 하나가 있거든요. 작은 이제 송날 하나가 있는데, 그 송날에 예전에 그 능이버섯도 따고 했던 곳이라서 늦었지만 한 번 더 가보는 겁니다. 가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너덜지대가 있어요. 이제 너덜지대라고 하면 그 큰 돌멩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인데, 그런 쪽에 그 다래나무나 마가목 나무나 이런 게 좀 낮게 손에 자라가는 곳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 들려서 이제 채취하고 하산하는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1100, 1300 요 높은 데까지 오는 이유는 당귀가 이제 좀 낮은 곳에도 있긴 하지만은 높은 곳까지 가야지 좀 군락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당귀 채취하러 가는 길이라서 일단 요거 채취하고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참당귀 군락지에 왔고요. 여기 참당귀가 있고 저 밑에 배낭이 있는데, 그 배낭 주위에도 있고 그 계곡 밑으로 쭉 따라가면서 참당귀가 쭉 있어요. 전 참당귀는 이제 여러 해살이 이제 매년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씨방이 안 맺힌 애들은 내년에 또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꽃이 올라와서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씨방이 맺히잖아요. 그 당귀는 올겨울에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씨를 퍼뜨리고 죽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런 씨방이 달려있는 그 씨앗이 맺혀있는 참당귀는 약으로 쓰지 않아요.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열매를 그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이 이제 줄기 그 씨앗으로 집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약성이 좋은 이런 꽃이 안 핀 이런 참당귀만 이제 캐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계곡 쭉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당귀 좀 캐고, 그 다음에 저 옆에 다른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마가목 열매하고 다래하고 채취하고 하산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잔나비 불로초죠. 잔나비 불로초. 예전은 이제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게 뭐 원래 걸상에서 이제 불로초 속인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때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걸상버섯하고 불로초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는 뭐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잔나비 불로초가 맞아요. 잔나비 불로초. 원래는 걸상이라고 불렀던 게 맞고, 이제 몇 년 전에 변경되면서 불로초로 변경됐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지금도 뭐 자기가 맞다 우기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뭐 좀 큰 편에 속하네요. 그때 뭐 이걸 들고 가면은 무거워서. 잔나비 불로초 제가 뭐 사용하지도 않는 버섯이고, 이제 다음 산행은 아마 상황버섯 산행을 가지 싶어요. 강원도 평창 쪽으로 상황버섯 산행을 가지 싶은데, 이런 고산에 오면 이런 잔나비 불로초 버섯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꼭 필요하거나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고, 보통은 이제 무거워서 채취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대로 그냥 두고 갑니다. 뭐 다른 뭐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저에겐 필요가 없는 거라서요. 이제 하산까지는 한 2시간 정도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높은 산 왔더니만 힘드네, 힘들어. 쭉쭉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에 말굽버섯이네, 말굽버섯. 이거는 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건 좀 챙겨 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머루에 머루. 저쪽 줄기 쪽 저 위로 가가지고 저기까지 있고, 나무 저 밑에도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도 평년보다 엄청 적어요. 저 나무에 좀 많이 달려 있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줄기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여기 너덜지대거든요. 너덜지대 돌 바위 지대인데, 요 위에 경계지역에 딱 모루나무가 삥 둘러서 저 끝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작년에 머루를 꽤 많이 땄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형편없네요. 마가목이 많은 대신 모루가 없고, 근데 또 달에는 달에도 마찬가지 이런 너덜지대 이런 바위지대에 다래가 있으면은 따기가 정말 쉬워요. 나무에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게 다래거든요. 이게 다래인데 다래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네요. 없어요. 작년에 꽤 많이 따갔는데 저 밑에까지 해서 계속 이런 바위 너덜지대가 이어져 있거든요. 저 밑에까지 이어지면서 요 밑에는 계속 다래나무하고 머루나무가 꽤 많아요. 그래서 머루하고 다래 걱정은 항상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거 생각지도 않게 흉년이네요. 대신 뭐 저희
제 배낭인데 한 70리터 정도 되는 배낭이에요. 아까 마감목 채취하는 걸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좀 마감목 따는 거는 좀 안 됐는데 여기 꽤 많이 땄어요. 마감목이 풍년이니까 이제 모루하고 다래가 흉년이네요.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잠깐 뭐 맛만 볼 정도만 따갈 것 같아요. 모루는 조금 있지만은 다래는 진짜 형편없네요. 이제 산행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산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끝에 보이는데 온폭 파인대 쪽에가 이제 도로가 있거든요. 저 도로가 있는데 저기까지만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라서 그 내려가는 동안은 뭐 별거 없어요. 계속 계곡 따라 내려갈 거라서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가 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은 아마 평창으로 상황버섯을 채취하러 가지 않을까 싶기네요.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